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넘겨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서 넘겨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체예요, 구조체. 네, 구조체를 왜 넘겼냐면은, C 언어에서가 이제 구조체를 사용했고, C++에서는 이제 그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 온고지신이라고 구조체도 구조체만의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클래스부터 한 이유는 클래스 단위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클래스를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구조체를 설명을 아예 안 드리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조체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체가 어디 있는지. 구조체. 예외 처리했고, 클래스 및 구조체.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클래스 및 구조체에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구조체로부터 이제 클래스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하고 구조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로 만든 거가 이제 클래스로 하는데, 이제 구조체는 스트럭트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스트럭트 쓰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멤버 이름을 쓰시고, 스트럭트 멤버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멤버 리스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잘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뭐 구조체 형식은 사용자 정의 복합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다른 형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필드 또는 멤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멤버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클래스하고 거의 동일해요. 멤버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person을 하면은 여기다가 person의 age, s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여기 되게 복잡하게 돼 있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클래스 구조체가 쓰였는데, 구조체는 쉽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랑 구조체랑 둘 다 마찬가지인데, 멤버 변수랑 멤버 함수가 있잖아요. 그쵸?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 기억으로는 클래스를 쓰는 이유는 이제 멤버 함수도 많이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구조체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형태가 다른 거, 형태가 인트형, 뭐, 스트링형, 실수형, 이렇게 형태가 다르잖아요. 자료형이.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했던 거에서 스트럭트를 했었죠. 이렇게 person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트를 똑같이, person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erson을 만들면은, 얘는 이렇게 구조가 스트럭트 person하고 이름을 대고,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스트링형, 인트형, 그 다음에 더블형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조체를 이게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이게 구조체를 선언한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체 선언 변수를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person. 이게 지금 이제 변수형이잖아요. 그쵸?
변수형, 구조체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student 1 이렇게 해서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클래스는 이게 이제 변수를 이게 이제 변수였고 여기 클래스 이름이었고 클래스에서 여기 이제 인스턴스 아니면 객체라고 얘기를 했죠. 구조체도 똑같아요. 구조체 변수 구조체 변수가 있는데 변수형을 student 1이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래서 student 1에 보면은 네임을 이렇게 집었는데 여기다가 철수, 아까 전에 철수 했었죠. 그 다음에 student 1에 age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는 좀 나이 든 철수로 만들어 봅시다. student 1에 height 키가 178.4 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각각에 대해서 값을 여러 가지 값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한번 프린트를 해봐야 되겠죠. 프린트. 그러니까 프린트를 Cout을 해볼게요. Cout을 해서 예를 들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름.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름에 대해서 student 1의 name을 출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ut에 나이를 알려주세요. 나이 이렇게 되고 student 1의 age 이렇게 해서 and 1 이렇게 되고 Cout에 그 다음에 키를 알려주세요. 키 student 1의 height 이렇게 해서 and 1 and 라인을 하면은 이제 키 이름 철수 나이 18 키 178.4 이렇게 나오겠죠. 초기화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어디 아까 아니 클래스 형식을 재정 person이 여기 위에 지금 클래스로 들어가 있구나. 이러면 이제 또 안 되겠죠. 그래서 PS로 합시다. PS 줄여서 PS로 합시다. PS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재정의가 돼버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름 철수 나오고 나이 18 그 다음에 키 178.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형태, 다른 문자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그룹화한다고 해요.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고 관리할 수 있는 거. 이거 다른 타입이잖아요. 그쵸? 스트링, 인트, 더블 이렇게 해서 하나로 그룹화 시켜가지고 관리할 수 있고, 코드의 가독성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에 있는 이 학생의 이름, 이 학생의 나이, 이 학생의 높이, 높이래. 그 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모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에서 각 필요한 데이터 구조체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거 대신에 스트럭처 대신에 클래스를 쓰셔도 바로 이제 뭐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한번 클래스로 바꿔볼까요? 클래스로 한번 바꿔봅시다. 클래스 이렇게 해도 쓸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퍼블릭으로 만들어야지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퍼블릭으로 만들면 쓸 수 있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필드를 한번 나와 볼까요? 네, 그대로 쓸 수 있죠. 네. 이러니까 그 클래스와 스트럭처를 거의 동일급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트럭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게 이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체를 먼저 많이 쓰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거 구조체보다는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된 기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클래스를 발전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볼까요? 얘도 예제 코드지만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예제 코드를 한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트 포인트, 그냥 포인트 하면 아마 쓰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K포인트라고 이름을 이제 바꿔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nt x, int y 이렇게 해서 x, y 포인트를 스트럭트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거 잠깐만 이제 써봐야지만 이제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K 포인트를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KP1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그 값을 약간 이렇게 구조체처럼 변수를 두 가지를 만약 동일한 형태라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의 점의좌표는 이런 식으로 배열처럼도 가능하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kp1.x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kp1.y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F4를 눌러주시면은 점의좌표는 10.2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구조체를 이제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구조체를 배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게임을 뒤에서 이제 만들 건데, 그럴 때 이제 그 구조체의 배열로 사용해서 아마 만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K 포인트, 요번에는 이제 그 구조체를 배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인트 이렇게 해서 3개를 만들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K 포인트 KP1으로 하나만 있는데 이거는 K 포인트를 해서 배열로 만들었어요. 요 포인트가 요런 게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개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 포인트 0번에다가는 뭐 1, 2 이렇게 하고 1번에다가는 뭐 하고 2번에다가는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인덱스에다가 1,
2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1, 2, 3, 4, 5, 6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얘는 하나지만 얘는 지금 3개가 돼서 이게 하나가 요거 하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지금 좌표가 이렇게 들어가고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좌표를 프린트하면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프린트하기 위해서 Cout에서 해서 포인트 좌표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나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포인트에 0번에 있는 좌표를 x 값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컴마를 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거를 y 축에 있는 값을 보내죠. 이렇게 .y 이렇게 하면 되겠죠. and L 이렇게 하면서 출력하면은 0에 있는 값 1과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1과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이제 구조체 포인터로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예제를 한번 해보냐면요, 구조체 내에서 클래스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구조체도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함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ruct, 그 다음에 circle, 원이죠, 원에 대한 해설을 만들어주고 더블 레디우스 이제 반지름이죠. 이게 반지름. 네. 반지름인데 여기다 이제 반지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넓이를 가져오는 함수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에 get area 이렇게 해서 이걸 가져오는 함수를 만드는데 레디우스를 가지고서 만들겠죠. 그래서 return 3.14 곱하기 레디우스 곱하기 레디우스 이런 식으로 곱해 가지고 반지름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반지름이 만약에 뭐 3이다 그러면은 2파이r이라고 하잖아요. 2파이r. 저 2파이r. 네. 그래서 2r이 되는 거죠. 2r. 그래서 2r. 네. 아무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 r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쵸? 네. 파이 r의 제곱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레디우스가 2번 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서클을 구조체니까 서클을 마이 서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선 값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5.0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을 들어갔으면 레디우스가 5.0이 들어갔죠. 그쵸? Cout에 원의 반지름은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서 마이 서클에
서클, 서클에 거기에 레디우스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넓이를 어떻게 하느냐, Cout에 여기 우리 함수가 있잖아요, 그쵸? 원의 넓이는 이렇게 돼서 my circle 이거에 거기에 get area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쵸? 요거를 가져와서 보여주면 되겠죠. and l 이렇게 되면은 레디우스가 들어갔으니까, 레디우스가 여기서 이미 초기화를 시켰으니까 여기 5 해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25 곱하기 3.14 곱하면은 원의 넓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은 원의 반지름은 5가 들어가고 78.5가 됩니다. 만약에 5가 아니라 뭐 이제 6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6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뭐 또 더 늘어나겠죠. 113.0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조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구조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드릴 부분이, 컴파일러의 한계? 이런 걸 한번 읽어볼까요? 뭐 미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파일이 어딘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파일. 파일. 파일이 없네요.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 컴파일러의 한계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언어 구문에 대한 한도를 권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 컴파일러가 권장 제한을 구현하지 않는 경우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ISO C++ 11 표준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C++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표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iOS C++가 여기가 표준인데 중요한 거는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IDE 이게 편집 툴을 워낙 막강하니까, 그리고 그 외의 툴보다는 뭐 너무나 이제 그거 하니까 얘네들이 거의 표준화된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그런 그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너네들 왜 그걸 안 지키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뭐 리터를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들에 뭐 이거 안 맞다 뭐 이런 거 틀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놨네요. 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얘네들도 얘네들 나름의 자기들 나름의 어떤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져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어쨌든 이제 기초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샘플 예제를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의 다 알려드리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스트림의 개념과 종류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일 스트림은 프로그램과 파일 사이에 주고받는 연결 통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일 스트림은
입력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으로 구분됩니다. 파일 스트림의 종류는 입력 스트림은 파일 데이터를 읽어오는 스트림을 말합니다. IF 스트림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출력 스트림은 파일의 데이터를 쓰는 스트림을 말합니다. 인풋이니까 I, 그 다음에 파일이니까 F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니까 O를 쓴 거고, F니까 파일을 쓴 거예요. 스트림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include F stream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IF stream input 파일, 입력 스트림 객체 선언이 된 거죠. 왜냐면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여기다 우리 객체를 선언을 했죠. 네, 객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객체도 output 파일이라 가지고 스트림 객체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스트림은 이거를 사용하면은 프로그램을 생성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일 스트림을 이용해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스트림을 이용해서 파일 내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 스트림 그 클래스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손쉽게 생각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잠깐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거를 써야 될지 모르니까 한번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데이터가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다가 좀 그거 하니까 우리가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파일을 쓰려면은 조금 깨끗한 상태에서 쓰고 싶어요. 네. 너무 좀 지저분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새 프로젝트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콘솔 앱에서 콘솔 앱에서 다음을 선택해서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밑에 있는 거는 좀 지우도록 하고 스탠다드를 없애기 위해서 유징을 쓰시고, 유징.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적고, 그 다음에 std를 적겠습니다. 그럼 이거 밑에 있는 부분에 cout, 여기 부분만 넣고서 컨트롤 F5 누르면은 이제 출력이 돼서 보여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헬로 월드가 나왔고, 아무 키나 누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그 콘솔 어플리케이션 3에 보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파일 탐색해서 폴더 열기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폴더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CPP 파일이 오기 때문에 여기나 아니면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파일을 좀 읽어 오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열고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설명했듯이 우리가 파일 스트림을 가지고서 파일을 짜니까 F 스트림, 이거를 가지고서 파일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include를 하였습니다. include를 하였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따가 읽고 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폴더에다가 이름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 문서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input 텍스트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1, 2, 3, 4, 5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시면은 이따가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짜서 이거를 여기 있는 1, 2, 3, 4, 5를 불러드리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